12살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달려든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지금 그 여자아이를 친 정도가 그냥 살짝 접촉사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말 저렇게 받아서 아이도 다쳤고요. 저기 안에 있던 경비원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왜 그런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피했어요. 아이가 지금 2주간 의식불명을 겪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 천행제 교통사고에 관한 제가 조항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기소되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을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든 피해자 가입이든 간에 민사적으로 배상이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사망한 경우, 예. 그다음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11대 중과실, 뭐 8대 중과실이라 얘기하는 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네, 속도 위반, 뭐 횡단보도 침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운전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과실들, 이런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제 기소가 되는데, 문제는 저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11대 중과실을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건 뭐 당연히 아닌 거고. 예. 문제는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보도를 침범하는데, 예. 이 11대 중과실에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셨던 그 침범한 저 인도, 네. 저기를 보도라고 보지 않은 거죠. 인도를 보도를 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기에 인도고 왼쪽 위가 아파트 단지인데 아이가 서 있어서 사고를 당한 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 인도를 넘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 난 저 장소가 아파트의 어떤 사유지지, 우리가 도로로 쓰는, 그러니까 등기부 띄어봤을 때 지적도로 도로가 나오는 도로가 아니라 예. 이 아파트 단지의 사유지, 저 아파트의 대지로 작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도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분을 하겠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합의해주면 물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전자가 70대라고 합니다만 멀쩡히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요. 분리대를 넘어서 쏜살같이 마치 꼭 그 과거에 그 김주혁 씨 사망한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렇게 가죠. 경호실에 부딪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김태현 변호사 잘 설명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고가 시작된 지점이, 그러니까 빠르게 시작된 지점이 도로로부터 인도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다친 부분이 단순히 아파트 아파트 내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작점은 이미 보도를 넘어왔어요. 그렇죠. 인도를. 네. 그러면 그건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멀리서 와도 다친 사람이 있는 곳이 사유지면 괜찮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는 저거를 너무 그냥 안이하게 너무 법조문에 기대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사실은 도로, 그다음에 보도, 그리고 아파트 사유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점 자체를 시작하는 부터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아파트 내에서 저렇게 막 과속으로 달리거나 아니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로 넘어오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처벌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보드도 타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기가 지금 사람이 안 다니고, 저기 보면 그 가드레일도 있어서 차가 못 다니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아파트 단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가 설명하신 게 그런 부분인데, 저게 과연 진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아파트 단지의 소유지고 도로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보도와 인도와 바로 연결된 곳이 사고가 운전 미숙이 시작된 곳이 저 아래쪽에 있는 인도인데, 저걸 형식적으로 단순히 아파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도 침범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비판도 맞고요. 궁금한 게 그러면 경찰이 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좀 안일하게 처리한 겁니까? 저는 좀 안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보도 침범 문제도 그렇고요. 사고가 시작된 부분에 잘 보시면요. 저희가 뭐 저 화면을 다 보고 수사 기록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중앙선 침범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길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속도가 학교가 한 200m 정도 떨어지는 곳이라고. 학교가 아마 시속 30km 아래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차가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시속 30km 이상의 속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어떤 추정도 가능한 거죠. 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문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니겠나. 조금 경찰이 안이한 수사를 한 것 아니라는 어떤 추정은 가능할 것 같고, 저 피해자 아버지가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셨던 글들을 보면 저 가해자가
야, 나도 피해자야. 내 차가 급발진인 것 같아.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뭐 피해자의 주장이긴 예, 하지만요. 예. 네. 아마 경찰 입장에서 그 급발진 주장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또는 속도 위반의 문제를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도 좀 가능한데 아무쪼록 이번에 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아이가 크게 다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 아이 뇌진탕으로요. 2주 동안 의식 불명 깨어나지 못했고요. 지금 탄신히 이제 회복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평생 후유증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 특례법 처리 문제 좀 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3살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달려든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지금 그 여자 아이를 친 정도가 그냥 살짝 접촉사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말 저렇게 받아서 아이도 다쳤고요. 저기 안에 있던 경비원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왜 그런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피했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 2주간 의식불명을 겪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 현행제 교통사고에 관한 제가 조항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기소되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을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든 피해자 가입이든 간에 넘어서 쏜살같이 마치 꼭 그 과거에 그 김주혁 씨 사망한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렇게 가죠. 경호실에 부딪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김태현 변호사 잘 설명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고가 시작된 지점이, 그러니까 빠르게 시작된 지점이 도로로부터 인도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다친 부분이 단순히 아파트 아파트 내 사유지를 하더라도 시작점은 이미 보도를 넘어왔어요. 그렇죠. 인도를. 네. 그러면 그건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멀리서 와도 다친 사람이 있는 곳이 사유지면 괜찮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는 저거를 너무 그냥 안이하게 너무 법조문에 기대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사실은 도로, 그다음에 보도, 그리고 아파트 사유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점 자체를 시작하는 부터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아파트 내에 저렇게 막 과속으로 달리거나 아니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로 넘어오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처벌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보드도 타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기가 지금 사람이 안 다니고 저기 보면 그 가드레일도 있어서 차가 못 다니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아파트 단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진문 교수가 설명하신 게 그런 부분인데 저게 과연 진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아파트 단지의 소유지고 도로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보도와 인도와 바로 연결된 곳이 사고가 운전 미숙이 시작된 곳이 저 아래쪽에 있는 인도인데 저걸 형식적으로 단순히 아파트 사유지기 때문에 보도된 거죠. 인도를 보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기에 인도고 왼쪽 위가 아파트 단지인데 아이가 서 있어서 사고를 당한 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도를 넘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 난 저 장소가 아파트의 어떤 사유지지 우리가 도로로 쓰는 그러니까 등기부 띄어봤을 때 지적도로 도로가 나오는 도로가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의 사유지 저 아파트의 대지로 작용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도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분을 하겠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합의해주면 물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전자가 70대라고 합니다만 멀쩡히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요. 분리대를 민사적으로 배상이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대 중과실, 8대 중과실이라 얘기하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횡단보도 침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운전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과실들. 이런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제 기소가 되는데 문제는 저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11대 중과실을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건 당연히 아닌 거고. 문제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보도를 침범하는데 이 11대 중과실에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셨던 그 침범한 저 인도, 저기를 보도라고 보지 않은